저기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이 수승화강이에요. 수승화강. 마치 중국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수승화 그러니까 중국 무협 영화 제목 같죠? 네. 제가 이렇게 한글로 써볼게요. 네. 수승화강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이건 이제 뭐 한자로 하면은 물 숫자에다가요, 오를 승자, 불 한자에다가 내릴 강자예요. 근데 이제 이 말 그대로 물은 이렇게 올라가고 불은 내려간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돌잖아요.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그죠? 피가 돌잖아요. 이제 죽은 사람은 피가 돌지 않죠. 그래서 이 무엇인가 돈다고 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자 특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서 도는 게 대표적인 게 혈관이 있죠. 혈액. 그죠? 피가 돌죠. 두 번째로는 림프가 돌아요. 림프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옛날에 림프 보수부터 해서, 그죠? 예. 안마부터 해서 다 림프를 돌리는 작업들이죠. 또 뭐가 있냐면은 신경이 있어요, 그죠? 우리 몸의 신경도 이 중추부터 말초까지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회로, 기가 돌아다니는 길, 경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눈에도 안 보이는 경락을 무슨 뭐 비과학적인데 그 말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통로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엑셀에 찍으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에너지, 경락, 기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건 증명할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어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죠? 심장 박동이 바뀌고, 그죠? 신경도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분명히 그런 기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 수승화강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원뜻은 뭐냐면요, 우리 자연에서 보면은요, 이 찬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죠? 더운 기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반대로 이 찬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더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야 사람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 내장에 혈류 순환이 활발해요. 활발하다 보니까 배가 항상 따뜻해요. 그래서 이 따뜻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이 아래에 있는 콩팥의 찬 기운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찬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배가 따뜻하면은. 찬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머리는 어때요? 머리는 시원하잖아요. 찬 기운이 올라가니까. 이 시원한 찬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심장이 더운 기운을 가지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배를 또 따뜻하게 해줘요. 자, 그러면은 따뜻한 배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잖아요. 더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기운이 이 심장의 찬 기운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부를,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요. 이 시원해진 머리의 찬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심장의 더운 기운을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배는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건강한 상태, 생리적인 상태,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콩팥의 찬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심장의 더운 기운을 식혀주고, 심장의 더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서 심장의 찬 기운을 대표해 주었을 때 우리 몸이 적절하게 상하간에 이 순환이 잘 되면서 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서 마치 혈액순환과 같이, 림프순환과 같이,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순환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이 기의 흐름이 원활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야 림프순환이 잘 되고 신경계통이 건강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가 돌지 않는다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기의 흐름을 봐야 되고 기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려면 이 수술 상황이 잘 되는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술 상황이 잘 된다는 것은 조금 이제 그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요, 자율신경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예, 자율신경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하 간에 적절하게 조화롭게 모든 것이 움직인다면 자율신경도 이렇게 균형 있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균형을 잡고 부교감신경이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부교감신경이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한의학적으로 수술 허용 상태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부교감신경이 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아리까리 할 걸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제 더 이해도가 높아질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아시고, 그러면 이것은 생리적인 상태잖아요. 생리적인 상태. 그럼 병리적인 상태는 뭐냐? 그럼 병이 왔을 때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수술 화강에 대비해서 지금 여기에도 지금 나오나요? 여기 화면도 나오나요? 여기도? 네. 대비해서 이제 상열 하한이라는 게 있어요. 상열 하한. 예. 이거 뭔가 그 이렇게 예상이 가죠. 예. 위로는 열이 끓어오르고 아래는 차갑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암뿐만이 아니고 뭐 당뇨가 됐건 그 외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 또 소모성 질환들을 오래 앓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 이 상열 하한을 가지고 있어요. 열이 위로 끌어오르면서 아래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예전에 안 그랬는데 유난히 배가 차가워진다거나 아니면은 갱년기도 아닌데 감기도 아닌데 열이 차고 끌어오른다거나 할 때는 바로 이 수증 상황이 깨지고 이 상열 하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상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깨지게 되면 이 위로 끌어오르는 열이 제어가 안 되고 아래로 내려가는 찬 기운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위로는 차고 열이 오르게 되고 아래는 차가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자율신경 균형, 부교감신경이 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상열한 상태 되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급해지고 성질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율신경이 깨지면서 균형이 깨지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또 자율신경의 균형이 좀 깨지게 된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왜 외워야 되냐면 내가 이때가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들은 수술 반응이 된다. 네. 찬기운이 신장의 찬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가슴의 더운 기운이 신장의 더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서 하체를 따뜻하게 해준다. 그런데 무엇인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라도 이런 상황이 깨지면 상열 하수 상태, 위로 열이 오르고 아래가 차가워지는데 이걸 우리가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도 이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옥집 보면은 온돌방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잖아요. 근데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영하 20도가 넘어가도 이렇게 아랫목에다가 발을 대고 자면 아침에 병이 없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희도 어릴 때 한옥집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윗목이 걸레가 얼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비염, 아토피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이 발만 따뜻하게 하고 자면 이
위쪽 지방은 찬바람이 생생 불어도 우리가 우풍이라는 말은 잘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연식이 되신 분들은 우풍이라는 말 뭔지 다 알잖아요. 예. 왜 서로 모른 척해요? 다 알잖아. 그래서 막 찬바람이 불어도 전혀 병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래목에 머리를 대고 자는 바보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근데 요즘엔 어때요? 아파트 생활하는 아이들. 요즘에 아이들 비염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니 잘 먹고 환경 좋고 춥지 않게 키우는데 왜 이렇게 비염이 많이 걸리냐고. 그게 아래목 윗목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뜨거우니까 심장이 어디 할 바를 몰라. 여기는 시원해야 되고 여기 따뜻해야 되는데 아래목이 자면은 그게 되거든요. 근데 아래목 윗목이 없으니까 도대체 몸이 어디에 잔다를 맞춰가지고 이걸 이 순환시킬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 하지만 그래서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옷을 입어도 요즘에 불임이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이제 병원에 있지만 지금도 불임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옷 입는 습관 때문에 불임이 많이 생겼다고 저는 말을 많이 해요. 옛날에 한복은 어때요? 콧저고리에 치마는 이렇게 팔복 치마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하체는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고 상체는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복식이. 그러니까 한복이 그야말로 여성들이 자궁을 보호해주고 이 심장을 시원하게 시켜주는 바로 이 수술 환경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식이 바로 여성들의 한복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입어요, 아시죠? 짧은 스커트에다가 위에는 패딩을 입어. 반대잖아요, 반대. 이런 멍청한 일이 없어. 게다가 아무데나 안 차가운 데다. 그러니까 배는 차가워지고 이 위에는 열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겠는데 생길 수가 없지. 아이만 안 생겨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모슬병 많이, 그러니까 막 당뇨가 됐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병들, 젊은 사람들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보식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수증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명하한이 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지 않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좋은 생활 습관과 환경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가 과로하는 겁니다. 과로는 적당한 일은 되게 좋은데 체력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암 진단 받은 다음에 비로소 쉴 수 있었대요.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니 있어요. 세종시에서 저한테 와서 치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평생을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했대요. 공무원이신. 근데 암 진단 받고 처음으로 2달 동안 인생 처음으로 올레길 걸었대요. 그러니까 이 과로가 바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는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엄청나게 먹는 거. 예. 여성들의 식탐은 무죄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급하게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몸에 안 좋은 음식들, 특히 패스트푸드로 대표되는 이 가공식품들. 예. 그러니까 집에서 시장에서 원재료를 사다가 조리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그냥 공장에서 나온 음식을 바로 꺼내서 먹는 가공식품들. 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오랜 시간 동안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로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급하게 먹는 것, 아무거나 먹는 것. 그래서 실제로 그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들, 야생 동물들은요, 암이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암이. 안 생기는데 얘들이 암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데려와 사람들이 사료 먹이면 암이 생겨요. 과자 먹이고 사료 먹이고 하면 암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자연식품을 급하지 않게 꼭꼭 씹어서 넘치지 않게 적당히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어떤 분들은 절대 고기를 먹지 마라, 암 환자들은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 또 환자분들은 굉장히 헷갈려해요. 근데 저는
뭘 먹어도 상관없다 주의예요. 이 고기가 많은 체질이 있고요, 야채가 많은 체질이 있어요. 그건 체질 따라서 쓰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케토제닉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암세포가 이 포도당을 주 재료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케토제닉이라는 그 식사법도 있어요. 그거는 고기만 먹는 거거든요. 암 환자한테. 또 어떤 경우는 절대 붉은색 고기는 먹지 말고 야채만 먹으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체질에 맞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 자체가 이건 좋아, 이게 나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가공식품을 먹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먹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먹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지만이 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그래서 제가, 근데 부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있잖아요. 화가 있단 말이에요. 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뭐 참아야 하는 일이라, 네? 허벅지 꼬집으면서 참아야 하는 일, 참는 걸 많이 가르쳐가지고 뭔가 나와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엔 좀 다르지만 좀 연식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걸 배운 것이 아니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넌 뭐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아픈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눌리고 살아오고 또 분노를 쌓아서 살아오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화병으로 인해서 이 정상적인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상이나 요가나 그 이외 여러 가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타고나기를 몸 안에 진액이 좀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중에서 어릴 때 유산을 너무 많이 했거나 이럴 때 이제 몸이 이제 진액이 좀 마르면서 화기가 확 달아오르면서 이걸 음호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또 몸 안에 이 노폐물이나 독소가 쉽게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순행을 막는, 이걸 우리가 다음음이라고 하는데, 다음음, 어혈 이런 걸 많이 들어봤죠? 그게 이제 몸 안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있어서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이런 정상적인 상태에서 병리적인 상태로 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상적인, 왜 그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지구계획을 시작할게요. 지금